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도 마치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 예전엔 그렇게 설레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는 그냥 평범한 소음처럼 들릴 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위대한 철학자들이 지혜를 빌려서 중년 부부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권태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왜 사랑이 식었을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거주하는 것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그랬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 수 있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였던 영혼이 다시 둘로 나뉘어진 것 같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 철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도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몸도 변하고 관심사도 바뀝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을 20년 전 그 모습으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부 소통의 철학. 공자의 언어 철학.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뭐? 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것.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었는데 맨날 나한테만 물어봐라고 짜증을 내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배우자와 진정한 대화를 몇 번이나 나누셨나요?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제시했죠.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대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 대신,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여러분은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라오자의 무의자연.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셔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당신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 이 한마디가 2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부. 다시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부부관계.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실체는 따로 있다는 철학이죠. 부부관계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대방의 불완전한 모습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아름다운 본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편이 TV만 보고 있어서 답답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이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할 때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사랑이 모든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아야 할지 표현해야 할지, 혼자 시간을 보낼지, 함께 시간을 보낼지. 이럴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어떤 선택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더 잘 표현할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부처의 자비심 철학. 부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했습니다.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혼자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요즘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보셨나요? 혹시 힘든 일은 없어? 라고
관심을 표현해 보셨나요?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표현하기. 매일 잠들기 전에 상대방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도 웃어줘서 고마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 스킨십 늘리기. 꼭 큰 스킨십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나가면서 어깨를 톡 치기, TV 보면서 손잡기, 잘 때 등을 토닥이기.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서 친밀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경험 함께하기.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등산, 요리, 독서, 운동, 여행.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새로운 대화거리가 생기고 서로를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과거 추억 되살리기.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 준비할 때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좋았던 추억들을 자주 꺼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섯 번째, 미래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뭘 할지, 어디서 살지, 어떤 꿈을 이룰지.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 팀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부, 갈등 해결의 지혜. 스토아 철학의 수용.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이때 게으르다고 판단하면 화가 나지만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고 판단하면 이해가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어떤 해석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해석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 칸트는 정언 명령이라는 유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부부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가 실수했을 때 이해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실수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원칙을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관계가 놀랍게 변화합니다. 갈등 상황별 대처법. 말다툼이 격해질 때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 상대방이 변화를 거부할 때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변화를 요구하면 오히려 저항만 커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할 때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세요.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부 새로운 사랑의 시작. 괴테의 영원한 사랑. 괴테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져라.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해서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의 재정이 젊었을 때의 사랑과 중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깊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르네상스의 재탄생. 르네상스는 재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요소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화 주제, 새로운 데이트 코스, 새로운 공통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마무리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한 35분이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철학자들의 지혜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하나의 영혼이 되는 사랑,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배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공자에게서 배운 진정한 소통의 방법,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운 질문하는 대화법, 노자에게서 배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플라톤에게서 배운 본질을 보는 눈,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배운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삶, 부처에게서 배운 자비심의 중요성, 스토아 철학에서 배운 해석의 힘, 칸트에게서 배운 상호 존중의 원칙, 괴테에게서 배운 매일 새롭게 사랑하기. 이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매일매일 더 나은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